CIS 좀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죠.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좀 했던 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합니다. 어제 매티스 씨 증언에 의하면 키 탈취, 마스터 키, 이 서명 키죠. 탈취 시점이 2020년 4월인가 뭐 했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실제 탈취 시점이 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No, I said the master key was stolen 저는 at some 마스터 stage 키가 before the exim 서명키? 그 퇴사 전에 2024년 말쯤에 그 탈취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명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4년 말 회사 시점에서 탈취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It was taken, it was stolen before he left the company. 그가 퇴사하기 전에 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 1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WS 볼트에서 그 관련해서 어제 이제 김승주 교수 지적에 의하면 해시코드 볼트는 사용을 했는데 KMS나 HSM 연동은 없었던 걸 인정을 했었고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서 질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연동 없이 하는 것, KMS나 HSM 연동 없이 했던 것이 글로벌 스탠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까? My understanding is, and via 제가 audits has been 알기로는 confirmed, 그리고 that we're 감사로 operating 증명이 in 됐지만 alignment with global 저희는 standards. 글로벌 We have 스탠드에 맞게 ISO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ISO 27000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연동을 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그것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My claim is that the way that we were operating our keys 저희가 키를 운영하는 방식은 글로벌 스탠드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키를 다루는 방식에 대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개선을 그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적시에 보충을 했 겁니까? 그러면 패칭을 했든지. We will definitely take the learnings from this incident. 저는 이 We will make 사고로부터 교훈을 improvements across our 받아서 entire range of security. 안보 보안 전체 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못했다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 관계자 됐습니다. 질문 다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합동조사만 이제 백영훈 장관님께 특히 이제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건데. 실제 기술적으로 이게 해킹 시스템에 대한 제도 관리가 안 된 거 아니냐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 점에 대한 과실과 이제 정기적 점검 문제가 있다.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보안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 손해배상 문제가 나서는 거 아니냐. 이 전체적인 시스템 대안 문제가 있어서 어제 이제 지적했던 것은 정보가 액세스 가능하면은 실제 그건 개인정보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액세스 가능한 것이 이게 다운로드 됐느냐 안 돼요 상관없이 그게 이제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실제 손해배상액이 10만 원 이상 1인당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판례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사안 자체가 실제 그 약 3,370만 명을 만약 가정을 하게 되면 그 가정 나오면 약 3조 3,7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규모면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쿠팡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본 손괴가 3조 5,7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본금 수준의 돈이 날아간 손해배상 책임이 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머티리얼, 시리어스 케이스라고 이렇게 보는데 로저스 씨는 그렇지 않다고 봐서 인식에 심각한 이제 차이가 있고 이 지점을 같이 검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팩트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팩트가 3,300개만이 유출된 거냐 아니면 3,370만 개가 유출된 거냐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이건 검증의 문제고 이 쿠팡이 일반적 주장에 따라갈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그 증거에 의해서 확인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증거에 대해서는 쿠팡도 스스로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투자자들도 지금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시리어스하고 머티리얼 케이스인데 이 미스리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스테이트먼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만 좀 보면 로저스 씨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시면서 3,000개 중에 2,700개가 아파트 B번 공동 아파트 B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That's correct. That's been 예, confirmed by the 맞습니다. forensic 예,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 정도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요 방송 보는 분이 같이 봐야 되는데 전국에 2,700의 아파트 비번이 다 털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2차 피해도 가능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손해배상 청구되면 미국 같으면 얼마나 큰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까? 직물배상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왜 이런 사태에 쿠팡행 오한함이 있느냐.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이 있고 그리고 징벌배상이 있기 때문에 세게 해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미국의 소송이 어떻게 걸릴 것인가를 두려워서 말조심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정부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오만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 소송 이번에 도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제 1인당 10만 원짜리인데 계속 소송 제기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면 소송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오시면 아이폰 배터리 사건입니다. 이거 미국에서 아이폰 배터리 집단 소송해서 이거 손해배상 청구 됐습니다. 근데 한국은 없어가지고 처음에 40만 명이 소송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이제 소장에 위임장 써준 사람 6만 3천 명입니다. 마지막까지 막 1심, 2심 법원에서 절차하다가 남은 사람이 900 몇 명 쭉 빠지고 항소심에서 7명 남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집단 소송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런 아이폰 배터리에 똑같은 소비자인데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은 손해배상 안 받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 다양한 피해를 입힌 대기업이 기업들이 오만하다. 소비자에 대해서 너무 오만하다. 이것에 대한 우리 사회적 반성과 변화가 이번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이 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여러 군데 지적을 하고 있어서 같이 이번에 정리해보자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집단소송법에 대해서 2020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도 법안 발의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 한번 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저희가 똑같은 법안 발의하겠습니다. 1월 초에 법안 발의할 거고 중요한 것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법이 아니라 절차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쿠팡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 내년 1분기 내에 법안 처리합시다. 그리고 모든 3,370만 명 쿠팡 상대하면 소송을 제대로 제기해서 미국에서 똑같이 집단 소송 당한 것처럼 한국에서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장님, 개보위원님, 이건 같이 좀 책임지고 풀으셔야 되는데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 위원장님하고 개보위원님. 예, 저희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정보위원회도요. 지금 단체 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 12월에 발의가 됐었지만 조금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 다시 재발의하기로 그렇게 정무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단체 소송의 의미는 저희 개인정보법상에 59조에 지금 단체 소송 규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입법 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배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전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일단 이거를 넣어서 그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되면 사전에 집단 분쟁 조정을 거쳐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 기준들이 좀 마련이 되는 그런 이제 장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체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 체제를 갖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유럽식 방식입니다만 그래서 참여하는 그런 이제 이용자들만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참여하게 하는 이제 그런 노력도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대신 이제 말씀하신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미국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건 이제 옵트아웃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빠지겠다는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다 같이 포함돼서 배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집단 배상에 대한 발의가 되어 있고 또 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는 말씀을 좀 방금 들었는데 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곽이 부총리께서 이번 TF 팀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 법무부가 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나 법무부 관련된 법안까지도 다 준비되는 거죠? 종합적인 대책에는 법적 뒷받침을 위한 그 안 마련까지 하십니까? 지금 법무부가 TF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TF가 법무부와도 협조하고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국회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